네, 이어서 우리 해상보험 신협회 적하약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협회 적하약관은 유로이드 SG 팔리시폼이 8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우리가 구증권, 신증권 1776년에 만들어진 SG 팔리시폼하고 뉴로이드 SG 팔리시의 그 본질적인 차이를 많이 살펴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험 증권과 함께 사용하는 협회 적하 약관의 경우에는 그 체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본문 약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로이드 SG 팔리시에 맞는 협회 적하 약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보험 증권과 함께 신협회 적하 약관이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CC-A, ICC-B, ICC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졌고 기존에는 로이드 SG 팔리시의 이면에 일종의 첨부된 어떤 그 첨부되어 가지고 본문 약관이나 이탈릭 서체 약관이나 난해 약관과 함께 보험자의 어떤 보험 계약과 보험자의 책임과 보험자의 면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할을 하고 규정을 하던 것이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신협회 적하약관이 어떻게 보면 보험자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적인 차이점이 이게 있어요. 예전에 그 구협회 적하약관 시절에는 이거에 확장 담보하는 개념으로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SRCC를 처리를 했었는데 이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일종의 독립된 협회 약관처럼 형식과 위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82년도에 기존의 그 ICC의 어떤 변형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면서 ICC-A는 기존의 ICC-AR과 비슷하게 그 포괄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B와 C는 위험 열거 책임주의의 입장으로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이 신협회 적하약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존에 뭐 63년도에 개정이 됐던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은 완전히 별개의 약관이고 체계 자체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살펴보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ICC, ABC 정식 풀네임은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즈입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일단 이게 이제 워크 클로즈도 있고 스트라이크 클로즈도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클로즈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SRCC와 관련된 부분이고 워크 클로즈가 이제 전쟁 약관에 대한 어떤 특약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5개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고 이 ICC AB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담보 위험의 차이입니다. 보험자의 보장 위험의 차이가 ICC ABC를 구분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C-C를 먼저 좀 살펴보면 구약관의 단독훼손 부담보 약관인 ICC-FPA에 맞대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3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열거되어 있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ICC-C입니다. 그래서 화재나 폭발, 본선, 그러니까 메인 선박이죠. 그리고 부선, 자그마한 부선의 자초 침몰, 전복, 그리고 육상 운송 용구 있죠. 컨테이너나 컨베이언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복이나 탈선, 뭐 차량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기차도 포함이 되는 거죠. 좀 넓은 의미로 확장을 해서 그리고 본선이나 부선이나 운송 용구가
물 이외에 다른 물체하고의 충돌이나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뭐 부표가 될 수도 있고, 항만의 크레인도 될 수 있고, 항구의 부두시설도 될 수 있고, 다른 선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피난항에서 화물을 하약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비용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ICCC에서도. 자, 공동훼손 희생, 그리고 화물의 투하, 이런 부분들이 ICCC에서 커버해주는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ICCC에서 커버해주는 거에 더해서 ICCB에서도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번 슬라이드에 반갈로 2번에 있는 요 네 가지는 C로 보험 부보를 하면 보험자가 책임을 안 져주는 거지만 ICCB로 보험 부보를 하면 요 네 가지 위험에 대해서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 첫 번째가 지진, 하산 분화, 낙뢰, 뭔가 천재지변과 관련이 있죠. 이런 것들로부터 인과관계가 있는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고요. 갑판 유실에 의해서 피보험 목적물이 유실이 되거나 멸실이 되어도 보상을 해주고요. 본선이나 기타 운송 용구의 바닷물, 강물, 호수물, 이게 들어와 가지고 피보험 목적물이 멸실 손상이 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선적이나 양화 작업을 하다가 뭐 포장 단위가 툭 떨어져 가지고 파손되는 거, 실링 로스 있죠. 그거 우리 ICC FPA 공부할 때도 배웠죠. 그것을 ICCB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ICCC와 ICCB에서 얘기했던 사안에 더해서 ICCA에서는 이걸 이제 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위험 담보 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으로서 이 뒤에서 살펴보게 될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ICCA입니다. ICCA가 사실상 ICCAR에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광범위한 조건이 ICC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협회 적하약관, 쉽게 말해서 우리가 1982년도에 만들어진 신협회 적하약관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보험자의 책임 범위와 관련된 것은 ICC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C를 선택하나에 대해서 차이가 1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험자의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2009년에 한번 개정이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82년도 버전이 있고 2009년 버전이 있는데 사실 큰 틀에서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 82년과 2009년 사이에 무슨 큰 이벤트가 있었냐면 2001 911 9.11 테러 이런 행위들이 여기 요 82년과 2009년 사이에 여기 딱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2009년 개정의 그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911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용들이나 일부 내용이나 테러 같은 거, 테러 행위와 관련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용이 조금 바뀌고 문구가 수정된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뭐 이게 완전히 천지개벽할 수준이 아니죠.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변화는 없고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약관이 있다 정도로만 볼 거고, 주로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2009년도 약관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 개정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개정 약관은 뭐 그 전에 있던 82년도 버전과 비해서 큰 틀에서 달라진 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무역 화물에 대한 어떤 그 복합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실무 간행의 변화, 그리고 이제 페이퍼리스, 이제 그 전자문서 기반의 어떤 그 업무 영역의 도입, 그리고 국제 테러, 9.11 테러와 같은 국제 테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82년도 버전의 개정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82년도 버전하고 2009년 버전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는 피보험자한테 2009년도 버전이 조금 더 유리해요. 유리하고
뭐 현실의 여러 가지 실무 관행을 좀 더 반영하는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큰 폭의 변화는 전혀 없고 내용이나 뭐 문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어적 표현도 되게 쉬워졌다라는 평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라봤을 때 그 원어민만 알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나 보죠. 그래서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평이해졌다 이런 반응이 있고 2009년 버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82년도 버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서서히 지금 2009년도 버전으로 이제 그 대세가 옮겨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이 1조부터 볼 거예요. 1조부터 보는데 1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런지는 알겠죠. ICC ABC가 있었으니까 ICC ABC를 볼 텐데 ICC A의 내용은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분량적 차이가 있죠. 분량적 차이가 있고 존재하고 요게 ICC-A의 1조고요. 요게 ICC-B의 1조고요. 요 10번 슬라이드에 있는 게 ICC-C의 1조입니다. 분량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ICC-A의 1조를 살펴보면 말이 쉬워요. 간단해요. 이 보험은 아래에 4조, 5조, 6조, 7조, close, pop,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뒤에 있는 4조, 5조, 6조, 7조를 얘기를 하는데 4조, 5조, 6조, 7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다 면책조항이에요. 다 면책조항인데 4조가 일반 면책, 5조가 불례양, 불가망과 관련된 그 적합보험에 그 적용 안 한다 그 내용이고 6조가 전쟁 위험, 7조가 SRCC 동맹 파워 위험인데 이게 이제 보험자 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이 보험은 아래에 제 4조, 5조, 6조, 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4조, 5조, 6조, 7조는 면책 규정이잖아요. 면책 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의 일체 위험을 담보한다. 포괄 책임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조의 내용이 그렇다. ICC-A의 경우에 그렇고 자, ICC-B와 C를 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분량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ICC-B 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밑줄 쳐놓은 게 있어요. 요 밑줄 쳐놓은 게 C에는 없고 C에는 없죠. 여기 보면은 1.2.2 한 다음에 제티슨 한 다음에 끝나는데 B 쪽에 보면은 1.2.2 한 다음에 제티슨 OR 워싱 오버보드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싱 오버보드는 ICC B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 ICC C에는 워싱 오버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ICC B 쪽을 보면 그냥 적혀 있는 거는 B하고 C 공통이고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ICC B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보험자의 책임이 B가 조금 더 넓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앞에 숫자를 보면 1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1.1 돼 있고 1.1.1, 1.1.2, 1.1.3 이거는 이제 넘버링 하는 방식이죠. 저희가 뭐 강의 자료도 보면 뭐 그냥 숫자 1 썼다가 반갈로 썼다가 뭐 온갈로 썼다가 뭐 동그라미 썼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차를 딸 때 그 넘버링을 하는 앞에 그 대목자, 중목자, 소목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따잖아요. 여러분들 그 무슨 보고서를 쓰거나 레포트를 제출할 때도 보면 그런 걸 만드는데 여기도 1을 한 다음에 그 밑단계가 1.1이고 거기에 더 밑단계가 1.1.1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1.1이 있고 1.2가 있어요. 그래서 1.1을 보면 아래의 사유에 합리적으로 reasonably 기인하고 있는 attributable 이런 표현을 써요.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 loss or damag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2를 여기 밑에 보면 중간에 아래의 사유로 인한 이 영어 표현으로 caused by를 써요. caused by 쓰고 1.1은 reasonably attributable 합리적으로 attributable 했다와 caused by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을 수도 있겠어요. 뭐가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영향이. caused by가 더 직접적인 영향이죠.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또 한 번씩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의 경우에도 제외를 되는 거. 그래서 B가 훨씬 많죠. ICC B가 보장 범위가 훨씬 높고 C가 좁습니다. 그래서 ICC A는 면책 위험을 빼고 다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B에 나와 있는 여기에 없는 것들도 해주는 거죠. ICC A는. 그게 면책 위험이 아니라면. 자, 그 다음에 ICC는 좁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오늘은 이 면책 위험들에 대해서 보험자의 담보 위험들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앞서서 제가 설명할 때 reasonably attributable to 한 거와 caused by를 한 거랑 나눈다 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걸 한국어로 하면 상당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reasonably attributable. 자, 뭐 대표적으로 하재 및 폭발이 있어요. 하재 및 폭발이 일어나면 당연히 화물에 멸실 손상이 나지 뭐가 리즈너블리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과적으로 화재가 났어요. 배에 불이 났어요. 짐이 그 화물이 다 탔어요. 그래서 뭐 전손이 났어요. 액추얼 토탈 로스가 났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배에 불이 나서 불이 전체 배로 다 번졌고 그래서 화물이 다 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배에 불이 나기 전부터 사고가 나서 혹은 문제가 있어서 화물에 하자가 있어서 화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화물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결과적으로 전손이 났어요. 결과적으로는 전손인데 화재가 났으니 정말 그 화재 때문에 이 물건이 문제가 됐다, 토탈 로스가 됐다라고 우리가 컨테이너 옆에서 이렇게 24시간 지켜가지고 쳐다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불이 났으니 이렇게 됐겠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불 나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화물이 전체가 다 탔다를 추적을 해가지고 뭐 눈 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불이 났으니 전소가 됐고 전소가 됐으니 그 안에 있었던 화물이 다 토탈 로스가 됐겠구나로 보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easonably attribut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재, 폭발이죠.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멸실 손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불이 났고 폭발이 있었고, 요거와 뭐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피보험자는 이 화재가 손해의 근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고, 사고 발생 장소 묻지 않고, 그리고 면책 해당 안 되고,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원인은 중요치 않아요. 이게 뭐 실화였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중요치 않고, 그거는 그거는 보험회사가 조사할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본선이나 부선이 자초, 스트랜딩, 교사, 그라운딩, 침몰, 싱킹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물이 파손이 됐어요. 손상이 됐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화물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다? 배가 뭐 모래톱에 걸리거나 딱딱한 암초에 부딪히거나 뭐 배가 침몰하거나 뭐 그런 걸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화물이 토탈 로스가 일어났다. 그것이 뭐다? 직접적으로 화물이 배가 이렇게 침몰과 함께 화물에 데미지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지켜본 건 아니지만, 배가 침몰을 했으니 그 안에 있는 화물이 어떻게 됐는지는 뻔하잖아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의 해수, 침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화물의 어떤 뭐 손상과 뭐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육상운송연구, 이게 예전에는 SG 팔리시 시절에는 육상운송에 대한 부분이 보험자의 책임기관이 아니었지만, 협회적 하약관, 구약관이죠. 구약관이 도입되고 나서 주 운송 구간인 해상 운송에 이어지는 육상 운송 구간에 대해서도 해상 보험을 통해서 커버를 한다는 것이
정해졌죠. 예, 그래서 육상 운송 구간을 커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ICC-B와 ICC-C에서 육상 운송 용구, 그것이 트럭이 될 수도 있고 기차가 될 수도 있고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트레일러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뒤집어져서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기차가 뭐 탈선을 해서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선 또는 부선 혹은 운송 용구가 물 이외에 바닷물을 이제 제외를 하고, 뭐 보통 바닷물이죠. 바닷물 제외하고 다른 물질하고의 충돌이나 뭐 컨택이 발생을 해가지고 하물의 멸실 손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그런 거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고 나기 전부터 부서져 있던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되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배가 다른 물체하고 충돌이 났으니까 그 배 안에 실려 있었던 화물이 데미지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화물에 어떤 데미지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자, 피난항에서 양화를 하게 되면 뭐 화물이 데미지가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피난항이라는 거잖아요. 피난항에서 화물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피난항이면 바로 그냥 물건 안 내리고 다시 나오면 되지. 일단 근데 그거부터 전제를 해봅시다. 자, 정해진 항로를 다녀야 되는데 정해진 항로를 못 가고 어떤 뭐 태풍이 올라온다 이걸로 피난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운송 지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납품기를 못 맞춰가지고 뭔가 화물에 뭔가 데미지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일단 첫 번째 있을 수 있죠. 자, 이게 피난항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화물을 내린대요. 뭔가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뭐 어떤 뭐 배의 고장일 수도 있고 뭐 화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단 그래서 최종 목적항이 아니고 최종 목적항을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중간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데미지나 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피난항에서 화물을 내리다가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자, 지진, 하산, 분화, 낙뢰. 뭐 이거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보험자가 보상을 하죠. 근데 사실 지진, 하산, 분화 이건 잘 없잖아요. 이거 뭐 1년에 뭐 전 세계에서 지진, 분화 이게 뭐 말 큰 정도, 그러니까 선박에 데미지를 줄 정도의 지진과 하산 분화가 발생을 한다는 건 해외 뉴스감이죠. 해외 토픽감인데 실제로 가장 빈번한 건 낙뢰예요. 이 벼락치는 거. 이게 바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육상에 있지만 말 그대로 육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 꼭대기 그 옥상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피레침 같은 게 세워져 있죠. 번개가 쳐더라도 그 건물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피레침이 그 번개를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건물 안에 뭐 전기가 통한다거나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벼락을 맞는다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아니, 잘 없는 게 없죠. 그냥 없죠. 자기가 그냥 피레침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다는 컨디션, 바다 상황을 봅시다. 바다도 물론 이런 낙뢰가 떨어지는 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습니다. 뭐 그냥 부대포로 그냥 항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전장치를 다 해 놓는데 워낙 바다라는 컨디션이 차폐물, 엄폐물이 없잖아요. 그냥 뭐 바다 있고 위에 하늘, 밑에는 바다, 위에는 하늘, 그 사이를 배가 가고 있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육지 같은 경우에는 낙뢰를 때릴 수 있는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뭐에 막히기도 하냐면 산이나 뭐 이런 거에 막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구름이.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뚫려 있잖아. 수평선이잖아. 수평선에서 이제 낙뢰 같은 게 치면
물론 그거를 그 선박용 피레침, 피레 하는 거를 뭐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뭐 잘 안 되거나 뭐 이게 정비가 잘 안 돼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배를 때릴 수도 있어요. 예.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선박의 안전장치, 선박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만에 하나,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기는. 자, 그 다음에, 코스드 바입니다. 로스 올 데미지가 이런 사건에 의해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받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공동훼손 희생입니다. 공동훼손 희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멸실 손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보험자는 공동훼손 정산이 완료되기 전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잖아. 공동훼손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줘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뭘 받아요? 공동훼손 정산금을 받죠. 그래서 공동훼손 정산금을 받는데 그 정산금을 피보험자가 가지고 갑니다. 왜? 대위권 때문에. 보험금을 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제3자 청구권이라든지 상한이라든지 잔존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뭘 가져요? 대신하죠. 자기가 그 지위를 대신하죠.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죠. 그걸 대위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공동훼손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보험금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보험금 받고 빠이. 실질적으로 공동훼손 요코 앤 터프 룰에 의해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공동훼손 정산을 해요. 정산해서 분담금이 나와요. 그거는 그 피보험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로 기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 경우도 있죠. 내가 나중에 이거를 정산 완료 후에 뭐 이런 걸 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자, 투어. 선박의 뭐 적하라든지 선박의 부속품, 부장품 이런 것들을 해상에다가 내던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투하나 공동훼손이나 이게 어떤 물체를 직접적으로 바다에 버린다거나 뭐 어떤 직접적인 액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액션에 바로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죠. 하물의 멸실 손상이. 그래서 caused b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거는 갑판유실. 이제 갑판 위에 있는 화물이 바닷물에 쓸려 나가는 거예요. 이거 되면 담보되지 않죠. 담보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안 된다? ICC-C에서는 안 된다. ICC-B하고 A는 해줍니다.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뒤에서 특약을 공부를 하겠지만 이 갑판 원래 이게 있어요. 원래 갑판 위에 실는 화물이 위험한 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ICC-A로 부보를 했는데 이 화물이 원래는 갑판 밑에 실리기로 하는 화물이었어요. 근데 갑판 위에 실렸다. 그러면 ICC-A로 부보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 조건이 바뀌어 버립니다. ICC-C 플러스 JWOB 뭐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뭐 그런 특약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보험의 그 어떤 좀 관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만큼 갑판 위에 화물을 올려다 놓는 것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사실 그 큰 배보다 더 높은 풍랑이 치는 곳이 무서운 바다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갑판에서 유실되었다는 것을 뭐 그렇잖아. 이것도 직접적인 거잖아요. 갑판 위에 화물을 올려놨어. 근데 그 다음날 봤는데 없어졌어. 보니까 그 전날 뭐 이렇게 풍랑으로 확 했어. 그래서 이것이 좀 입증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도둑 맞은 건지 갑판 위에 실려 나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입증해야 되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갑판 유실의 경우에도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요 4번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과 관련된 것도 ICC-B와 ICC-C를 나누는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어떤 컨테이너나 선창이나 이런 걸로 물이 딱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뭐 물에 젖어서 좋을 화물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데미지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물품의 성격이나 성질상 이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발생을 하죠. 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ICC-B는 해준다. ICC-C는 안 해준다. 자, 그리고 ICC-B에서는 또 뭐다? 선적이나 양화 작업을 하다가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박살나는 거. 이것 또한 ICC-B는 해주는데 ICC-C는 안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포장 단위의 전손, 실링 로스 이것도 B와 C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C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갈수록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점점 커져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 폭발, 자초, 교사, 침몰, 전복, 육상 우송 연구의 전복 탈선, 충돌, 조난항에서 양화 작업, 피난항에서 양화, 공동훼손 희생 투하까지가 C 조건. 거기에 더해서 지진 하산 분할 항래, 갑판상 유실, 그 다음에 해수 호수 하천수의 유입, 그 다음에 스틸링 로스, 포장 단위당 전선 여기까지가 B 조건으로 해서 보험자의 책임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고 A 조건은 면책 사항을 빼고 위에 11가지에 더해서 여기 적혀 있지 않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면책 사항을 뺀다라는 점이죠. 2조에부터는 공동훼손과 관련된 내용, 공동훼손과 관련된 그 비용과 된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ICC, ABC 모두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을 따르고 있고, 실제로 면책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가 공동훼손과 있으면 정산돼서 결정된, 여기 이 말 있죠. 정산돼서 결정된 공동훼손. 그래서 뭐 분담금이라든지 뭐 그런 비용들, 구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야 되는 부담금들 뭐 이런 것들을 공동훼손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보상을 해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쌍방가실 충돌 약간 우리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쌍방가실 충돌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신의 자선 선주로부터 그런 청구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보험자가 내준다. 보험자를 보호해준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보호해준다. 그렇죠? 이 말 있죠?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해서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보호해준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게 3조. 협회 적하약관, 신협회 적하약관과 개정협회 적하약관의 3조의 내용이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2조와 3조는 ICC-A를 선택하든 ICC-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차이는 요 부분이죠. 여기 지금 X 되어 있는 부분이 보험자가 담보를 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라서 요 표나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ICC-A의 담보 위험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서 이 부분만큼은 암기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이게 뭐 애우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뭐 앞자를 따서 외우거나 뭐 이렇죠. 하선 육충 조지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공투갑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그렇게 외웠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하도 이걸 봐가지고 뭐 대충 이제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대충 뭐 사람들이 구구단을 외워서 쓰나요? 그냥 뭐 대충 하도 이제 보니까 하도 외우고 하도 읽고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정도인데, 뭐 가끔씩 그래서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다 뿐이지 가끔씩 틀리기도 그거였나? 뭐 이 정도로 헷갈려요 저도. 왜냐면 이게 뭐 어떤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이거는 여기까지 이거는 저기까지 이렇게 탁탁탁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자주 봐서 눈에 여기 지금 18번 슬라이드에 있는 표로도 좋고
아니면 15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 이렇게 차트로 해가지고 외우는 것도 좋고, 뭐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든 자기 머릿속에 그 단어로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든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 ICC, ABC의 담보 위험의 차이가 어떤 것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면책 조항인데, 면책 조항도 볼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거는 조금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